원자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지난 주말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열흘 정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이게 약간 조금 뭐랄까요? 쉬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부상을 당하고 나면은 몸 폼을 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려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나 보고서요. 또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좀 보겠습니다. 짧게 보기에 또 좋은 게 또 천연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올 겨울에 $8를 털지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 있게 베팅하지 말자라는 포인트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가 가격으로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몇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 이거는 $6 정도까지 밀렸다가 지난 11월 그리고 지금 11월 말에 $8를 좀 터치를 거의 $8 부근에 갔다가 다시 조금 밀려서 7.5 요 정도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까지 우리가 지금 두 번의 지난 8, 9월 달에도 $10를 한번 겪었고요. 그 전에도 전쟁 때에서 $10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째 3탑을 지금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격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 기회가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의 영역으로 본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게 석탄, 유연탄 가격입니다. 최근에 11월 말쯤에 다시 $350 밑으로 갔다가 지금 $400를 향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이벤트들부터 좀 보고요. 전망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철도 파업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철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12월 9일 요때 지금 이제 파업 그 예정이 있었고요. 결의를 했고요. 철도 노조 쪽에서. 근데 철도가 미국은 KTX가 이렇게 없고 주로 이제 철도로 많이 이제 실어 나르잖아요. 화물들을. 그래서 한 30% 정도가 이제 철도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석탄이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수송이 철도의 담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일에 철도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석탄 수송이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석탄을 못 나르면 천연가스로 그거를 발전을 대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센티먼트가 작동이 되면서 석탄 가격도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8까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만일에 철도 파업이 진짜 현실화된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연준의 입장도 조금은 더 거칠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철도 파업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고 어제 뉴스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개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공화당 쪽에서 수용을 했어. 철도 파업에 대한 저지 입법을 가기로 그렇게 지금 수순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화물연대 쪽에 파업되고 그다음에 개시명령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저지 입법 쪽으로 그게 막아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 변동이 좀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시나리오를 확인을 먼저 좀 해보면 이번 겨울에 천연가스가 $8 이상 갈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가능성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8 갔다가 한 $7 중반 정도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봤던 미국 철도 파업 가능성.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저지 입법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이벤트는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약간 중립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프리포트 쪽에서의 그 운영이 우리가 11월 중순에는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으로 다시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가 컸는데 11월은 물 건너 갔고요. 오늘이 11월 말이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은 반락을 했다가 12월 정도에는 다시 운영 재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는 지금 센티먼트로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다시 프리포트가 정상적으로 또는 일부라도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때가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가격 기대감 고점 부분을 향해 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연가스는 변동성도 크고 가격의 그 리스크 자체가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쉽게 추천하지 않고 2배짜리는 또 더더욱 추천하지 않고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원자재로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10 이상 부근으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유가가 한 $130 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철광석이 한 $200 가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장기나 중기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3탑을 만들 가능성 시나리오 계속 체크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가 지금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유럽 수출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되어 가는 것이 이제 내년은 분명히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질서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될 것이다. 그게 놓고 보면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가격 전망을 좀 한번 봐보죠. 미국의 지금 천연가스 재고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5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계속 5년 평균 아래에 있다가 좀 중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EIA 쪽에서의 가격 전망은 22년 우리가 $8 여기는 이제 헬레어북 가격이긴 하지만요. 올 겨울에 내년 초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6 언더로 한 $5 정도 내의 가격을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럽으로의 수출, 지금 유럽에서의 천연가스에 대한 그 수요 공급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변동성이 정리되어 갈 가능성,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미국 내의 천연가스 가격도 펀더멘털 가격, 수요 공급 가격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지금 EIA는 체크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사실은 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명확한 거는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 그 포인트는 사실로 체크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내에 지금 올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내년 2월, 3월까지 요때까지의 상황에 따라서 유럽 내에 러시아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른 대체지로 가든지 중동 쪽에서부터 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오는지 그 질서가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을 배경으로 넣어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내년 올 여름 지나서 고점이었던 것이 다시 올 겨울에 다시 한번 고점을 이루고 내년에는 EIA 전망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흐름 자체는 조금은 이렇게 올 겨울을 정점을 이루고 다시 조금 하향 안정될 가능성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6 부근에서 우리가 이제 $8에 대해서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놓고 보면 베팅을 하기보다는 유가도 우리가 $75에서 $90 가는 거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90 이상에 대했을 때 장기 균형가인 $75로 가는 거에 STR을 보듯이 천연가스도 다시 $8 이상, $10 이렇게 갔을 때 다시 장기 균형가 길게 놓고 보면 $6 정도로 다시 수렴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천연가스를 보는 것도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연가스 정도 하나 체크하는 걸로 좀 보고요. 하나만 요 유가와 관련해서 12월 이제 5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분위기는 12월 회의서 산유량 유지, 그러니까 추가 감산은 지금 안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추가 감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계속 시나리오를 가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추가 감산을 하더라도 이미 지금 약속한 200에 대해서 감산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추가 감산을 더 얘기한다고 해도 실효적인 추가 감산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걸로 시장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 추가 감산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장기 펀더멘탈 수요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5일이니까요. 그때 정도의 센티먼트를 보고요. 유가는 계속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시나리오는 장기 균형가는 $75 부근, 내년에 미국이 13 정도를 생산을 복귀한다고 그러면은 장기 균형가는 $65 부근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시나리오 계속 유가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봅니다. 유가가 만일에 75에서 $65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금리나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가가 다시 만일에 $65 간다 그러면요.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좋아지고요. 한국 코스피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도 훨씬 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가격이 지금 $75로 왔다는 거는 조금은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고 그 긴축에 대한 압력도 좀 줄어들고 한국의 무역 수지도 조금 더 안정화되어 갈 수 있는 경기의 반등에 조금씩 더 다가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를 지나면은 글로벌리 경기도 조금 무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가에서도 추정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재재 월드였습니다.